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청취율 조사기가 마지막 날이죠? 자, 마지막 날이네요. 혹시 여러분들 전화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다면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02-2000번대로 전화가 걸려올 수 있거든요.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번으로 또 응원 메시지 혹은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도 많이 마련을 해놨다고 해요.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참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대선이 44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다음 달 초면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다 확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 경선부터 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80%를 넘을까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이제 90%를 넘을까 여부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대0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90%의 최종 득표율로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말에서 나온 예. 9대0인데 첫 순회 경선인 충청에서 이재명 후보가 88.15%의 득표를 얻었죠. 네. 그리고 어제가 영남권을 대상으로 한 2차 경선이었는데 여기에서 90.81%를 얻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또 투표율이기도 했어요. 투표율이요? 70.88%의 투표를 보였는데 이게 지난 대선 경선 때 영남권에서 60.88%, 예. 60.77%의 투표율을 보였었어요. 10%포인트 오른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고 네.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순회 경선 가운데 절반을 소화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이 89.56%에 달합니다. 예. 한편 충청권 최하위로 경선전을 시작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신지인 영남에서 5.93%의 득표율로 2위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누적 득표율로 따지면 아직 3위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요. 김동연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3.26%를 얻었고 누적으로는 5.27%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2위를 지켰습니다. 앞으로 2번의 순회 경선 당원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조사가 남아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4년 전 대선 후보 경선 때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심의 지지가 더 크게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4년 전 때는 이 후보가 최종 경선 결과 50.29%의 표를 받으면서 가까스로 과반 득표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네거티브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이제 전 대표죠. 네, 그렇네요. 이제 과감한 승부수를 띄운다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발언 등은 철저하게 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경쟁 후보들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다라면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경쟁을 벌이고 경선 후에는 당내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후보는 남은 경선 기간에 좀 안정적인 경선 관리에 신경을 쓰는 동시에 정책 관련 일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2의 명락 대전 뭐 우려도 있었는데 요새는 착한 2등 경쟁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착한 2등 그것과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착한 2등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끝까지 이기는 걸 목표로 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다졌고요. 또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도 당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서 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도 경선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지지는 영남에서 어렵고 힘들게 민주당원으로 걸어온 분들의 땀과 눈물이 밴 표다. 그 표를 기반으로 남은 경선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겠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TV토론과 그 경선 대회 전에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일주일이 본격적인 경선 기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 보니까 호남 일정, 수도권 일정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반환점 돌았고 호남 그리고 수도권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 강원, 제주 상황입니다. 경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27일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경선 결과의 나머지 50%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과반 득표를 차지한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경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잖아요. 맞습니다. 주말 네. 동안 진행이 됐죠. 8명의 후보가 A조와 B조 이렇게 두 개 조로 나뉘어서 각각 그제와 어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B조를 죽음의 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나경원 후보, 이철호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예. 이래서 죽음의 네. 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틀간 진행된 그 토론회를 큰 틀에서 봤을 때 관전 포인트 하나만 꼽으라라고 한다면 네. 찬탄파 대 반탄파가 아닐까 예.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극명하게 후보. 갈리더라고요. 그러게요. 탄핵 반대한 후보 이렇게 좀 나뉘어서 대치전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겸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찬탄파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한 후보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예.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안 후보도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반탄파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주도한 한 후보 등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왜 계엄했나를 본다. 민주당이 30번에 걸친 줄 탄핵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은 피해가 없었다.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제 한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이철우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면서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탄, 찬탄 후보 간 격돌이 있었다면 모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를 겨냥해서 저마다 자신만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 후보는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가 아니고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를 묻고자 한다면서 홍준표가 원팀을 이끌고 빅텐트를 만들겠다 호소했습니다. 예. 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친북 세력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자유가 튼튼한 나라가 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렇죠. 단어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몇 번 나오고 당 대표 한 분이 나오면 국민이 무슨 감동을 받겠느냐라면서 비상장 우량주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비상장 우량주 이철우가 돼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 후보는 한쪽은 비상계엄, 한쪽은 30번 탄핵 시대로 나라를 망쳤다.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해 국민과 미래를 택한 제가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깨끗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고 강조했고요. 안 후보는 이 후보와 제대로 붙어서 싸워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강조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갖지 못한 놀라운 성과와 업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양양자 후보는 이 후보의 인공지능 공약이 적힌 그 종이를 꺼내서 빈 깡통이라고 비판하면서 종이를 찢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남은 경선 일정도 보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내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명확한 일강 구도가 없고 사실상 뭐 3강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3강 2중 이렇게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실상 4등이 누가 될지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2차 경선으로 후보 2명을 추리는데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3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최대 관심입니다. 한덕수 대행이요. 지금 대선 출마 여부를 여전히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외신 인터뷰를 했던데 뭐라고 답했습니까? 여기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노코멘트라고 답을 똑같네요. 했어요. 예.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던 건데 결국 출마와 관련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한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직접 밝힌 이런 내용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예. 사실상 그 전에 그 이달 초에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 출마 문제 언급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예.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그랬죠. 이런 예. 얘기했었고 또 지난 8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예. 이게 그 모두 한대행이 직접 밝히지는 않은 전언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번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대선을 4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셈인데 정치권에서 한대행이 출마론 불씨를 계속 살리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면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가 가능합니다. 정치권 반응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거다. 당장 공직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한 대변인은 한 총리는 대권 욕망에 사로잡혀 본인의 책무를 망각한 것도 모자라 권한대행 자리를 대권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사람이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대선 승리라는 최종 목적을 놓고 볼 때 경선 흥행 등에 나쁘지 않은 카드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한덕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홍준표 후보는 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가 언론의 쟁점이 되는 게 우리로서 나쁜 게 아니다. 경선이 밋밋하게 돌아가는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적 흥미를 자아내니 나쁜 뉴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구해왔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한대행을 대미통상 수석대표로 격상해야 한다. 이건 정치적 셈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체급 조정이다. 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대행의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한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는 한대행의 행보가 조금 아쉽다. 한마디로 당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한대행을 지지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데 한대행이 좀 더 당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또 당 경선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외부 인사의 출마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사국 의원은 SNS에 한 총리는 당원도 아니고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당의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한 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당의 경선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회의가 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대선 전국 속 추경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안 얼마를 두고 더 늘려야 할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측 모두 이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와 지역화폐 지원 등 강론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정부가 12조 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부는 이제 그래서 내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추경안이 제출이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국회는 다음 주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를 거쳐서 5월 1일쯤 본회의에서 추경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예.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 추경안이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및 통상 문제 대응에 집중되면서 내수 침체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 증액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 국민의힘은 통상 인공지능 정책 지원, 재해 재난 대응 그리고
민생 등이 포함된 정부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 액수를 놓고 씨름하는 것보다 당장 예산이 필요한 현장에 즉시 돈이 투입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역 화폐 예산 얘기가 다시 나오나 봐요. 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다라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추경으로 키워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지역화폐 추경 주장을 대선용 포퓰리즘,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작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되면서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파적인 추경보다는 산불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 소외계층, 미래 세대를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에는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민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또 오른다고요? 네, 이제 6월 중에 150원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확한 날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코레일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네.